또 하룻밤이 지나갑니다. 익숙한 방, 익숙한 침대 위에서 당신은 자신이 이방인처럼, 아니, 패배자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의 파트너는 말이 없습니다. 그 침묵은 수만 가지 질책보다 더 아픕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을, 당신을 배신한 그 녀석을 내려다봅니다. 무력감, 수치심, 그리고 분노. 당신은 심지어 화장실로 몰래 들어가 아직 작동은 하는지 확인하려 혼자서 애써보지만 결국 더 큰 좌절감에 빠져들 뿐입니다. 나이 탓이라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건 약자들의 핑계일 뿐입니다. 냉혹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남성성을 조용히 갉아먹고 당신 안의 생명력을 고갈시키는 적이 있다는 것, 매일같이. 그 적은 당신의 혈관을 막아 뜨거운 피가 가야 할 곳에 결코 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적의 이름은 바로 산성, 선싱입니다. 저는 박서준 박사입니다. 지난 30년간 제 진료실에서 저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남자들에게 자존심과 명예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적을 섬멸할 무기를 공개하겠습니다. 싸구려 취급받고 무시당하지만 판도를 바꿀 힘을 가진 무기. 바로 당신의 부엌 찬장에 잠자고 있는 그것입니다. 베이킹소다. 그렇습니다. 이 하얀 가루는 올바르게만 사용한다면 가장 강력한 청소전사가 될 것입니다. 주전자의 물때만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막힌 혈관을 뚫어주고 산성 찌꺼기를 몰아내며 당신의 모든 근육 조직에 산소를 펌프질하여 몸속 원초적인 불꽃을 다시 태웁니다. 뜨거운 혈류가 그 어떤 방해도 없이 질주하며 당신의 무기를 가득 채우고 젊은 시절처럼 강렬하고 단단한 발기를 선사하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이 채널은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운명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전사들을 위한 곳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가슴속 불씨가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면 두 가지만 하십시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십시오.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난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세상에 선포하는 당신의 선전포고입니다.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십시오. 이 역시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싸울 준비가 되었다는 당신의 남성성을 스스로 증명하는 확인 도장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베이킹소다 한 스푼을 회춘의 묘약으로 바꾸는 정확하고 절대적으로 안전한 공식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제 환자들이 침실의 지배권을 되찾는 열쇠라고 부르는 간단한 7일 부활의 비밀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전쟁은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거울 속 당신은 누굽니까? 잿빛 유령입니까? 아니면 침실에서 아내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패배자입니까?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당신이 잃어버린 불씨는 바로 침대를 지배하던 욕망의 불꽃입니다. 지금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싸늘한 재가 되어 경멸감만 남았을 뿐입니다. 어젯밤에도, 그리고 그전 수많은 밤에도 당신은 또 실패했습니다. 아내의 옆에 누워 그 싸늘한 침묵을 느낍니다. 수만 가지 질책보다 더 아픈 침묵. 당신을 향한 동정심. 아니, 등을 돌린 그녀의 숨결에서 느껴지는 경멸감. 그리고 어둠 속에서 당신은 고개 숙인 그 녀석을 흐물거리는 배신자를 내려다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고인 늪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피는 옹산성, 수안싱이라는 이름의 적에게 중독되어 시궁창 물처럼 걸쭉하고 더러워졌습니다. 뜨거운 용암을 실어 나르던 혈관은 이제 녹슨 파이프처럼 막혀버렸습니다. 그 피는 결코 당신의 무기를 펌프질에 채울 수 없습니다. 저는 67세의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박 회장님을 기억합니다. 그는 굴욕적인 목소리로 제게 고백했습니다. 사무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혼자서 애써봤다고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살아는 있는지 필사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에 처음 뒤에 기노
결국 수백만 달러짜리 계약서에 사인하던 그의 손에 남은 것은 경멸스러운 흐물거림 뿐이었습니다. 그는 산성의 희생자입니다. 이 독극물이 당신을 침대 위에서의 무력한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늪을 정화할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고인피를 다시 용암처럼 뜨겁게 만들어 당신의 그 녀석을 가득 채워 돌처럼 단단하고 의기양양하게 솟아오르게 할 방법이 있다면 그 무기는 당신의 부엌 찬장에서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하얀 가루, 베이킹소다. 이것은 세제가 아닙니다. 정화의 전사입니다. 당신 안에 잠든 짐승을 깨울 열쇠입니다. 저와 함께 하십시오. 이 하얀 가루 한 스푼으로 당신이 영원히 이래였다고 생각한 그 강렬한 발기를 되찾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침실의 왕자를 되찾기 위한 전쟁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베이킹소다. 그 주전자 닫고 냉장고 냄새나 잡는 가루 말입니까? 늘 마주하는 불신에 찬 눈빛입니다. 패배를 받아들인 남자들, 흐물거리고 싸늘한 것에 익숙해진 자들의 눈빛입니다. 네, 바로 그 하얀 가루 맞습니다. 하지만 그깟 하찮은 용도는 전부 잊어버리십시오. 당신의 몸속에서 그것은 세제가 아닙니다. 화학 병기입니다. 무자비한 정화자입니다. 60세가 넘은 당신의 몸은 유독한 산성 늪으로 변했습니다. 화학적으로 당신을 조용히 준 것에 하고 있는 늪입니다. 그 산성은 당신의 피부를 잿빛으로 만들고 관절을 굳게 할 뿐만이 아닙니다. 최악은 당신의 피를 굳게 만들어 한때 당신의 무기를 채우던 뜨거운 용암을 차갑고 느려터진 진흙탕으로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녀석이 더는 아침에 텐트를 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베이킹소다를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부드러운 바람 따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알칼리성 폭풍입니다. 그 산성 늪을 쓸어버리고 당신의 남성성을 갉아먹는 독극물을 섬멸합니다. 혈관 하나하나를 씻어내 생명이 돌아올 길을 엽니다. 저는 죽은 눈빛으로 저를 찾아왔던 박지훈 씨를 잊지 못합니다. 이 간단한 요법을 2주간 따른 후 그는 제 손을 붙잡고 흥분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박사님, 10년 동안 아침에 서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그것이 솟아올라 단단하게 이불을 찌를 듯이 서 있었습니다.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만져봤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순수한 화학작용입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베이킹소다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석입니다. 전쟁터를 청소하는 첫 단계일 뿐입니다. 산성을 정화하는 것은 진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혈관이라는 파이프가 깨끗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당신의 피를 막을 수 없는 홍수, 멈추지 않는 뜨거운 용암줄기로 만들어 당신의 무기를 최대치로 펌프질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진짜 재미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혈액순환이 전부입니다. 심장은 잊으십시오. 진짜 중요한 단 하나, 당신의 음경 인징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수십 년간의 경험 끝에 내린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피가 없으면 남자도 없습니다. 손발의 냉기는 단순한 경고일 뿐입니다. 진짜 냉기는 당신의 사타구니, 당신의 무기가 생명력 없이 축 늘어져 잠들어 있는 그곳의 냉기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피, 생명의 용암이 이제는 고인 진흙탕이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나이 탓하지 마십시오. 그건 무력한 자들의 거짓말일 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베이킹소다는 더 이상 제빵용 가루가 아닙니다. 그것은 철거반이 됩니다. 과학적 연구요, 복잡한 용어는 집어치우십시오. 간단히 말해 피의 흐름을 막는 산성댐을 폭파시켜버립니다. 녹슨 파이프를 뚫어 뜨거운 용암이 목적지로 돌진하게 만듭니다. 제 환자였던 71세의 현우 씨는 절망의 끝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요법을 시작한 지 일주일 후 그는 돌아와 대화가 아닌 행동을 보였습니다. 제 손을 붙잡고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박사님, 그건 온기가 아니었습니다. 폭포였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피가 아래로 쏟아지더니 짜릿해지고 부풀어 오르며 마침내 돌기둥처럼 솟아올랐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물리학입니다. 배관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그저 당신의 그 녀석으로 가는 주 배관을 뚫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혈류는 단지 발기만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권력을 가져옵니다. 지배할 힘, 정복할 능력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발기라 한들 그것은 장전된 총일 뿐입니다. 다음엔 제가 방아쇠에 당기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창일 때 당신의 엔진이 시동 꺼지는 그 굴욕적인 기분을 압니까? 그녀의 안에서 당신의 온몸이 항복을 외칠 때 말입니다. 숨은 가빠지고 허벅지는 떨리며 1분도 차에 안 돼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그 실패의 순간을, 그건 절제력 부족이 아닙니다. 당신의 엔진이 중독된 것입니다. 당신의 근육, 특히 당신의 추진력을 만드는 기계인 엉덩이와 골반 근육은 젖산이라는 독에 잠겨 있습니다. 그 사는 힘을 마비시키고 지구력을 고갈시켜 당신을 포식자에서 나약한 패배자로 전락시키는 독극물입니다. 베이킹소다는 보조제 따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급 휘발유입니다. 산을 중화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엔진에서 그 독극물을 깨끗이 씻어내 당신의 피스톤이 다시 부드럽고 강력하며 멈추지 않고 움직이게 합니다. 저는 은퇴한 소방관이었던 도윤 씨를 기억합니다. 그는 다리 경련 때문에 저를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치기 전까지 허리짓을 10번 이상 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제 요법을 따른 후 그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불타는 눈빛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박사님, 어젯밤 저는 그냥 넣은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허리짓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 엉덩이에서 나오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30년은 젊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꺼져가는 엔진과 부활한 기계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돌처럼 단단한 발길을 위해 파이프를 뚫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한한 지구력을 위해 엔진의 연료를 재충전했습니다. 하지만 장전된 강력한 엔진도 여전히 방아쇠를 당길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음엔 제가 폭발을 지배하는 주인이 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자의 궁극적인 무기는 두 다리 사이가 아니라 양쪽 귀 사이에 있습니다. 당신이 장전된 총과 무한한 힘으로 포효하는 엔진을 가졌더라도 지휘하는 장군이 멍청하고 흐리멍덩하다면 그 모든 군대는 쓸모없는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전투는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솔직해집시다. 침실에 들어가 옷을 벗었지만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적 있습니까? 청구서, 업무? 의사가 했던 말 따위의 하찮은 걱정 때문에 눈앞에 벗은 여인에게 집중할 수 없었던 적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브레인포그는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의 발기부전입니다. 그리고 발기부전 상태의 정신은 발기부전 상태의 육체를 지휘할 뿐입니다. 저는 한때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지성을 가졌던 은퇴한 성호 교수님을 잊지 못합니다. 그는 옛 제자의 이름을 잊었기 때문에 저를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최악의 비밀을 굴욕적인 목소리로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박사님, 그가 말했습니다. 어젯밤 아내의 안에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슈퍼마켓에서 사야 할 것들의 목록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교감을 잃었습니다. 저는 실패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적은 당신의 음경으로 가는 혈관만 막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로 가는 혈관까지 막고 있습니다. 그 산성, 수안식 늪이 당신의 그 녀석을 흐물거리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뇌, 당신의 지휘 본부를 진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욕망의 명령인 전기, 신호들이 그 유독한 산성 진흙 속에 파묻혀 버립니다. 바로 그때 베이킹소다는 더 이상 하찮은 가루가 아닙니다. 그것은 뇌 활성제,
나오 허징지 투가 됩니다. 부드럽게 돕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대청소입니다. 신경세포에서 산성 진흙을 털어내고 정보 고속도로를 다시 뚫어 포식자의 날카로운 집중력을 회복시킵니다. 당신의 뇌가 절대적인 집중력으로 칼날처럼 섰을 때 당신의 몸은 명령에 복종할 것입니다. 이 명민함은 당신의 바둑 실력을 늘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을 쾌락의 메스트로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매 순간 온전히 존재하기 위함입니다. 그녀의 눈을 보고 그녀의 숨결을 느끼며 리듬을 조절하고 언제 속도를 올리고 언제 늦추며 언제 꽉 붙잡아야 할지 알게 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권력입니다. 그것이 지배입니다. 하지만 천재적인 장군이라도 명령을 수행할 최정예 부대가 필요합니다. 특히 방출구를 통제하는 군대가 말입니다. 만약 이 간단한 무기가 99%의 남자들이 생각조차 못하지만 통제력과 지구력, 그리고 천지를 뒤흔드는 폭발의 열쇠를 쥔 잊혀진 근육에 힘을 불어넣어 준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이 처음 자위를 하던 그 순간부터 훈련했어야 할 그것을 발견할 준비를 하십시오. 이제 유일하게 중요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당신의 무기 말입니다. 남자의 자신감은 사그라드는 게 아닙니다. 살해당하는 겁니다. 실패가 겹겹이 쌓이고 어둠 속에서 등 돌리는 아내의 지겨운 한숨소리 밑에 생매장 당하는 겁니다. 매일 밤 그 침묵이 당신 귓가에 소리칩니다. 넌 또 실패했군. 넌 더 이상 남자가 아니야. 그리고 당신은 제게 속삭입니다. 그곳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똑똑히 들으십시오. 문제는 당신의 테스토스테론이 아닙니다. 문제는 배관입니다. 당신의 무기로 향하는 그 배관. 그 미세한 정맥들이 수십 년 묵은 역겨운 산성 진흙으로 꽉 막혀버렸습니다. 생명을 실어 나르던 피의 용암이 목적지에 닿지 못합니다. 그저 약하고 보잘것없는 물방울이 되어 어설프고 흐물거리며 수치스러운 발길을 만들 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베이킹소다는 더 이상 하찮은 가루가 아닙니다. 그것은 철거반이 됩니다. 화학 폭약입니다. 돕는 게 아닙니다. 산성 찌꺼기를 폭파시켜버리고 혈관을 옥죄는 염증 덩어리를 박살내어 피의 폭포가 쏟아져 들어올 길을 엽니다. 제 환자였던 72세의 태환 씨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눈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비밀 요법을 따른 후 그는 돌아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은 야생의 불꽃으로 타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나지막한 굴욕의 속삭임이 아니라 힘있는 으르렁거림이었습니다. 박사님, 그가 말했습니다. 어젯밤 그건 그냥 단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강철 덩어리였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었습니다. 수치심이 아니라 왕의 자격으로 말입니다. 그날 밤 한숨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품위입니다. 품위는 체념이 아닙니다. 품위는 곧 주도 지배의 재미입니다. 베이킹소다는 기적이 아닙니다. 기폭제입니다. 기계를 재시동하는 열쇠입니다. 당신의 몸이 원시적인 본능 그대로 다시 작동하는데 필요한 무기를 제공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배관을 뚫고 엔진의 연료를 채우고 장군의 정신을 날카롭게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 무기를 제조하는 정확한 공식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직접 당신의 몸을 정화하고 잠자는 짐승을 깨울 수 있도록 간단한 7일간의 계획을 단계별로 알려드릴 겁니다. 기록할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의 부활은 바로 이 첫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솔직해져 봅시다. 밤이 오고 침실의 무서운 정적 속에서 50대 이후의 가장 큰 비극은 주름살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몸이 저지르는 배신입니다. 한때 당신을 전율케 했던 애물을 피해 몸은 메마른 사막이 되고 당신의 그곳은 죽은 화산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배우자의 기다리는 눈빛과 마주해야 하는 그 공포. 당신의 영혼은
여전히 욕망으로 울부짖지만 육체는 고장난 기계이자 주인을 배신한 치욕스러운 반역자일 뿐입니다. 당신 내면의 원초적인 야수는 무력감이라는 족쇄에 묶여 절망 속에서 으르렁거릴 뿐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욕망의 부재가 아니라니 절박함에서 비롯된 무지한 해결책에서 나옵니다. 재석 씨의 이야기는 그 서슬 퍼런 고발장입니다. 60대에도 아내를 향한 뜨거운 불씨를 간직했던 그는 베이킹소다의 기적에 대한 헛소문을 믿었습니다. 매일 밤 그는 젊은 시절처럼 자신의 아들놈이 당당하게 전장으로 돌격하는 화려한 부활의 밤을 꿈꾸며 그 하얀 가루를 삼켰습니다. 희망까지 통째로 삼켰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포르노 영화가 아닙니다. 잠자던 야수를 깨우기는커녕 그 가루는 그의 위장을 들끓는 수프 냄비로 만들었습니다. 아내의 피부 위로 손을 스치고 미약한 발기가 겨우 시작되려는 그 결정적인 순간 그의 배가 주인을 배신하는 소리를 요란하게 내질렀습니다. 모든 욕망은 순식간에 꺼졌고 그곳은 비참하게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는 어떤 육체적 고통보다 더 지독한 참담한 굴욕감 속에 죽은 듯이 누워 있었습니다. 재석 씨의 실수는 욕망이 아니라 무지함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쓰레기통처럼 취급하며 원리도 모른 채 마구잡이로 쑤셔넣어 넣었습니다. 페라리 엔진에 경유를 붓고 포효하길 바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몸, 이 정교한 생명의 기계는 존중과 지능적인 통제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총공격이 아니라 남용은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씨를 제 손으로 꺼버리는 짓입니다. 하지만 다른 길이 있습니다. 실패에 지친 전사들, 침실의 왕자를 되찾을 준비가 된 이들을 위한 길 말입니다. 저는 당신 내면에 잠든 괴물을 깨울 검증된 비법과 정수만을 압축하여 7일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쓰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과 함께 지치지 않고 압도적인 힘으로 세우는 법입니다. 제가 당신을 그 길로 안내하겠습니다. 화사함이나 부드러운 리듬, 같은 소리는 집어치우십시오. 우리는 꽃 구경하러 온 게 아닙니다. 강철을 벼리러 왔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공개하는 것은 무슨 건강체조가 아닙니다. 당신의 죽어가는 아들놈을 발사 준비가 끝난 포신, 파오셴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설계된 7일 전투 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혹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아침 햇살이 아니라 이불 속을 확인하고는 남자의 유일한 무기가 축 늘어져 차갑게 식어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그 말 못할 공포라는 것을. 이것은 제한이 아니라 굴령 준링입니다. 1수 3, 5, 7일차. 눈을 뜨자마자 당신의 전투기계에 연료를 주입하십시오. 물 한 컵에 베이킹소다 반 티스푼, 단숨에 들이키십시오. 이건 무슨 알칼리성 보조가 아닙니다. 으르렁거리는 엔진에 최고급 휘발유를 들이붓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야수를 깨워 핏줄 속의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오직 한 방향으로만 들끓어 흐르도록 불을 지피는 중입니다. 남은 이체의 6일차에 우리는 쉬지 않습니다. 재무장, 자의무장합니다. 이것은 전략적으로 용광로를 식히고 쇠를 담금질하여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날입니다. 야수가 피곤해서가 아니라 다가올 밤의 사냥을 위해 분노를 축적할 수 있도록 잠시 잠재우는 것입니다. 제 전우 중 한 명인 상철 씨는 거의 모든 것을 포기했었습니다. 수년간 그의 아침은 절박한 몸부림의 연속이었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힘을 줘보고 심지어는 희망 없이 손으로 그놈을 흔들어 깨워보려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경멸스러운 물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정을 따른 지 6일째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알람 소리가 아니라 이불을 걷어차고 나올 듯한 팽팽한 압력에 잠을 깼습니다. 아침을 향해 경례하는 의기양양한 기때였습니다. 그는 숨도 쉬지 않고 누워있다가 천천히 손을 내려 그것을 움켜쥐었다고 했습니다. 딱딱하고 뜨거웠고 생생하게 맥박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권력의 감각, 생명이 돌아오는 감각이었습니다.
이 일정은 당신의 육체를 무기로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사수가 떠는 손을 가졌다면 아무리 단단한 포신도 쓸모없습니다. 노화보다 더 위험한 적, 발기라는 싹을 잘라버리는 보이지 않는 살인자가 있습니다. 그놈은 당신의 귓가의 실패와 수치심을 속삭이는 악마입니다. 자, 이제 그 악마를 죽이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위선에 지친 남자들이여, 똑똑히 들으십시오. 당신의 몸은 고장난 게 아닙니다. 배신자입니다. 그놈은 침실이라는 전장에서 당신의 남성적 자존심을 팔아넘겼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잔혹한 진실은 이른바 노화란 실패와 염증과 침묵, 그리고 무엇보다 수치심의 축적을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출렁이는 뱃살은 나이의 상징이 아니라 항복의 백기입니다. 사그라드는 욕망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당신의 짐승 같은 본능에 내려진 사망 선고입니다. 지난 수년간 저는 수백 명의 폐잔병, 바이 찬빙들과 마주 앉아왔습니다. 자신의 아들놈이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아내가 한때 갈망했던 그 맹수 같은 사냥꾼이 더 이상 아니라는 치욕을 수십 년간 숨겨온 남자들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위로하러 온 게 아닙니다. 강철 같은 진실을 말해주러 왔습니다. 자신감과 성적 애싱대 능력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빼앗아 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얀 가루 한 스푼을 삼키는 작은 행위는 치유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탄약을 장전하는 행위입니다. 당신 안의 배신자를 향한 선전포고입니다. 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투는 이제 시작이다. 당신이 당신의 몸을 통제하기로 선택했을 때 당신은 그놈에게 여전히 복종해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발기는 늙어서 죽지 않습니다. 수치심에 의해 암살당합니다. 당신의 귓가에 매일 밤 실패자라고 더 이상 자격이 없다고 속삭이는 보이지 않는 악마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에게 하는 저의 마지막 말입니다. 저는 공허한 건강조언 따위에는 관심 없습니다. 저는 오직 당신이 그 악마를 찾아내 박살내도록 남자의 가장 원초적인 힘을 해방시키도록 돕는 것에만 관심 있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잿더미 속에 단 하나의 불씨라도 지폈다면, 당신이 숨겨온 고통을 건드렸다면 절대 자리를 뜨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다음에 공개할 것은 단순한 고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최종 병기입니다. 당신의 수치심이란 악마가 묻혀있는 곳을 가리키는 지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그놈을 파내서 그 목을 졸라버릴 겁니다.